구독, 좋아요, 알지? 안녕하세요. 미용대부 황종열입니다. 오늘 우리 김지연 원장님 자기 인사부터 먼저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문제성 피부 케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은 대표원장입니다. 저희 샵에서 하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부과에서는 이제 약을 먹거나 시술을 통해서 일시적인 관리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이제 1:1 PT처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샵을 이제 나중에 오지 않게 되시더라도 집에서 혼자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는 그런 샵으로서 다른 샵들과 차별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직업에 대한 네. 자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로 1에서 100이다. 저는 자부심은 100입니다. 오, 자부심. 아니 보통 우리가 뭐 영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데는 자기 직업의 자부심 때문에 선대로서부터 그죠? 부모님까지 내려오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린 쉽게 바꿔버려요. 돈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에 대한 내 자부심 이게 없이는 네. 과연 우리 고객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 자존감 끝내주십니다. 이야. 왜냐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 고객님들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부터 이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요? 네, 제가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사 일을 입문하기 전에 굉장히 아픈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사실 저도 관리를 받지 않고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피부 관리 샵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시술을 받고 했었는데 피부가 정말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실 대인기피증이라고 할 만큼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나를 믿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어머니께 관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피부가 좀 빠르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고 저도 이 일을 이어받게 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확신이나 자부심이 100이라고 한 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어받는다는 말이 약간 떨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잘 없는데 그죠? 대단합니다. 그게. 이게 직업과 진짜 진정한 직업관이 할까 하는 교훈을 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 근데 보통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여드름 막 났어 막 이러고 하면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좀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게 맞긴 해요. 호르몬에 대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20, 30대 여드름이 날 때 관리를 어떻게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도 흉지지 않고 페임이나 이런 곰보 같은 피부가 되지 않고 예쁜 피부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여드름이 10개 날 거 5개 나게 하고 5개 날 거 3개 나게만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서 또 흉이 없게 예쁘게 잘 관리를 해서 여드름이 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좀 더 예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여드름 치료예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말하는 좁쌀 트러블이라는 고객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화농성 트러블이라고 하시는 염증을 앓고 있는 여드름 회원님들도 많이 오세요. 좁쌀은 뭐 얼굴볼보다 도돌도돌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만졌을 때 우둘두둘하고 이제 봤을 때 염증은 없으나 오돌도돌하게 막 나 있는 것들을 보통 좁쌀 트러블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치료를 해요? 좁쌀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피부 속이 건조해서 이제 발생하는 트러블이기 때문에 유분이나 이런 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모공을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피부 속이 건조하게 되면 그 유분에 있는 수분마저 말라버리기 때문에 모공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겉에서 만졌을 때는 우둘두둘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압출을 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물도 많이 마시고. 저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보통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없는 이유가 피부에 열이 많이 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가 그 탈수 증상이 와서 많이 건조해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일상생활에서 피부의 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많이 기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세안을 할 때 보통 미지근한 물로 많이들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로 많이 세안을 하시는데 열이 있거나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피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독을 메꿀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부터 교정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열감 때문에 수분이 말라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평소 습관대로 시원한 물을 해준다든가 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끔 그런 얼음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또 해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특히나 요즘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운동하시고 나서 그렇게 쿨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구독. 초미세먼지 때문에 클렌징을 해도 잘 안 빠진대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세게 하거나 많이 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나요? 그거는 딱히 일리는 없어요. 그래서 막 모공 브러쉬를 쓰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걸로는 사실 그 모공 속까지 닦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실이 있고 모공을 청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 일리가 있네. 네. 그럼 건조한 분들은 뭐 좀 유연한 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되겠네. 건조하신 분들은요. 네. 건조하신 분들이 좀 지켜야 될 거는 마무리 때 항상 크림류를 무조건 발라주시는 게 크림. 좋아요. 네. 유분이나 이런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시기 때문에 보호막을 친다는 생각으로 항상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주로 바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크림이 피부에 그렇게 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커버력은 좋은데 네.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이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안 그러면 햇빛을 피하는 게 맞나요? 선크림 어느 정도는 발라주셔야 돼요. 선크림을 뭐 다른 것 때문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보호 때문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외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나 이런 외부에 있는 다양한 유해 이런 환경 요소에 의해서 보호를 하려고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블랙헤드는 뭐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나요? 블랙헤드. 블랙헤드는 일반적으로는 뭐 녹여내거나 아니면 녹여내거나. 압출하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예, 왜 웃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라. 그래요? 네. 이제 제 철학 자체가 음. 근본적인 좀 원인을 조금 없애고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물론 깔끔하게 녹이거나 빼서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 비워진 모공에 다시 블랙헤드가 차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높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모공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그 녹이거나 압출하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서. 그래요? 근본적인 방법은 어떤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거를 하면서도 모공 타이트닝 관리를 사실 계속 해주셔야 되죠. 꾸준하게 네. 한 번에 확 뺏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조금씩 우리 보통 점 제거할 때도 이게 조금씩 제거를 하잖아요. 한 번에 제거하면 흉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블랙헤드도 조금씩 제거하면서 모공 타이트닝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이제 나중에 다 제거가 나서도 다시 쌓이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블랙헤드 아닙니까? 저도 이 자체가 다 블랙헤드라서 이거 뽑아버려야 돼, 이거. 잃어버려. 네, 블랙헤드. 까맣죠, 제가. 예, 뭐 그렇게 긍정을 하고 있죠. 너무 비교되는 게 아닌가요? 하얀색과 까만색? 거의 흑가백이. 흑가백이지. 야, 이게 흑의 모습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드름하고 블랙헤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았고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느끼고, 2부는 또 색다른 내용으로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네.